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귀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전생은 놀라운 신분이었을 수 있으니 만약 만나시거든 결코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귀한 인연이시여, 선정명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이 내용을 보게 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봄날 꽃잎이 가지 끝에 내려앉는 것이 우연처럼 보여도 실은 보이지 않는 인연의 이끌림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좋은 운이 지금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으며 복덕이 조용히 당신 곁에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이 정성스러운 분만이 올바른 시간에 우주의 인도를 받고 천명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길 잃은 나그네가 마침 길을 이끄는 별빛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처 주목하지 못했지만 운명의 큰 비밀을 간직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둘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보다 더 긴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이러한 특징은 명리학과 운명학에서 실로 놀라운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 전생에 깊은 복을 쌓고 신분이 존귀했던 사람만이 지니는 표식입니다. 가히 100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사람 위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불가사의한 기운과 지혜가 깃들어 있으며 하늘의 명을 받은 사람이자 이 세상의 기운을 전환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발가락 특징을 가진 이가 있다면 절대 가벼이 보거나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그들의 내력이 얼마나 깊은지,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인과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당신은 감히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은 풀이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이 얼마나 넓게 뻗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것은 하늘이 내린 표식입니다. 어떤 이들이 걸을 때 보면 둘째 발가락이 엄지보다 조금 더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 모양을 과학적으로는 그리스인의 발이라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의 명리 지혜에서는 그저 외형적 특징들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조상님들은 몸이 곧 명리요, 모습에 인과가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호수 표면의 물결이 호수 바닥의 상황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길다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일종의 지도자의 기상과 특별한 천명을 지니고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생각이 민첩하고 개성이 독립적이며 탁월한 승부욕이 있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이런 사람들은 남다른 자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 속에서도 저절로 눈길이 가게 만듭니다. 한 아이가 어릴 적부터 스스로 책가방을 챙기고 시간을 계획하며 다들 놀고 있을 때에도 자신이 해야 할 바른 일을 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조숙함과 자제력은 종종 부모를 놀라게 하고 선생님조차 기 아이는 커서 틀림없이 큰일을 하겠다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이 가진 초기 특성 중 하나이며 그들은 평범하지 않을 운명인 것입니다. 더 깊이 말하자면 이 특징은 전생 수행자에 대한 하늘의 인장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과거 생의 제사를 지내고 사람을 구하며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진리의 가르침을 널리 펴는 등 큰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생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운명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들에게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맡겨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거나 국면을 전환하도록 안배합니다. 모래 속에 감춰진 진주가 결국 발견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종종 가정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도성과 통제력을 보이며 형제자매 중에서도 의견을 이끄는 리더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독단적이거나 강압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들 내면에 사명감이 있어 늘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영혼 깊은 곳에 천직이 부르는 소리이며 선장이 늘 배를 올바른 항로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성격상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질은 책임감이 지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어떤 임무를 맡으면 전력을 다해 완수해냅니다. 쉽게 약속하지 않지만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끝까지 지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학교에서 바자회를 10대 반에서 총책임자로 뽑혔다고 합시다. 그들은 큰 압박감을 느끼면서도 모든 학우의 임무를 명확하게 배분합니다. 누가 간식을 팔고 누가 게임 진행을 맡을지 분명하게 계획하여 결국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냅니다. 선생님조차 기이 어린 나이에 벌써 리더의 풍모가 있으니 미래가 심상치 않겠다고 칭찬할 정도입니다. 둘째, 그들의 직감은 매우 예리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예감을 느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신이 아니라 그들 영혼의 깊은 감지 능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 기업의 대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전자상거래가 아직 활성화되기 전에 그는 이것이 미래의 대세가 될 것임을 직감하고 미리 온라인 판매 채널을 준비했습니다. 동료 업계가 아직 관망하고 있을 때 그의 제품은 이미 인터넷에서 시장을 열어 항상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통제받기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영혼에 속합니다. 틀에 갇히는 것을 싫어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유행에 휩쓸리지 않으며 오히려 남다르고 독립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을 감탄하게 만듭니다. 새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을 갈망하며 새장에 갇히기를 원치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강하고 독립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내면은 종종 매우 섬세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볼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는 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쉽게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쉽게 사람과 적이 되지도 않는 분별과 경계가 있는 사람에 속합니다. 마치 봄날의 시냇물이 만물을 자양하면서도 범람하여 재해를 일으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위의 사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 위의 사람은 외적인 권세나 명성이 아니라 영혼의 높이와 에너지의 두터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스스로 빛을 발하고 역경에 처해도 능히 이겨내며 심지어 다른 이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자는 평소에 이름 없이 묵묵히 일했지만 가장 사람이 필요할 때면 늘 나섰습니다. 태풍이 불던 밤, 다른 집들은 모두 창문을 굳게 닫고 있을 때 그는 비바람을 무릅쓰고 고립된 주민들에게 물과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사비를 털어 겨울옷을 사서 노숙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높은 관직도, 재벌의 배경도 없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천사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사람 위에 사람의 격을 지닌 것입니다. 만약 그가 마침 둘째, 발가락이 길다면 이는 사람 위에 사람이라는 격을 더욱 확고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가장 요란하지는 않지만 분명 가장 특별합니다. 그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다른 이들이 막막해할 때 등대가 되어줍니다. 이러한 힘은 현생에 배운 것이 아니라 전생의 덕을 쌓고 수행하며 중생을 구제한 후에 남겨진 영적인 유산입니다. 100겁의 세월을 닦아야 한 배를 탈 수 있고 1000겁의 세월을 닦아야 부부의 연을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늘의 큰 복이며 가문 땅이 단비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명리학적 추산에 따르면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전생에 몇 가지 가능한 신분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승이나 도인이었을 경우입니다. 그들은 전생의 수행자로서 깊은 산속 고찰에서 마음을 닦으며 자신의 영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자주 산을 내려와 백성들의 의욕을 풀어주고 중생을 구제했을 것입니다. 현생에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은 공덕의 인장입니다.
둘째는 장수나 모사였을 경우입니다. 전략에 능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나라를 보위하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삼국시대의 곽가가 이러한 전형적인 예인데 그의 발 또한 이런 형태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늘 복잡한 전황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고 조조에게 기묘한 계책을 올렸습니다. 셋째는 의원이나 약사였을 경우입니다. 전생에 의술을 행하며 세상을 구하고 약상자를 메고 방방곡곡을 누비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을 구하여 지극한 복을 쌓았습니다. 어떤 한의학 명문가들은 대대로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조상이 의술로 사람을 구하고 후손들 또한 이 의덕과 의술을 이어받아 세상 사람들의 병고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넷째는 왕후나 귀족이었을 경우입니다. 비록 권세는 있었으나 백성을 헤아릴 줄 알았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며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선을 행했습니다. 명나라의 어느 현명한 왕은 일생 동안 창고를 열어 재난을 구제했고 백성이 재해를 입었을 때 망설임 없이 왕부에 저장 양식을 내어 구제했습니다. 만년에 남겨진 초상화에서도 그의 둘째 발가락이 유난히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어 후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러한 신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생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중생의 필요 속에서 살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영혼이 현생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그 책임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마치 계주 경기에서 전달되는 바통처럼 끊임없이 선의와 사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운명의 파도가 몰아칠 때 그 사람의 저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바로 역경 속에서도 강인함과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타격에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좌절을 겪을수록 더욱 용감해집니다. 한 친구가 있었는데 원래는 회사의 관리자였지만 경제 위기로 해고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가 의기소침하여 매일 한숨만 쉴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기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종 기능 훈련반에 등록하여 뉴미디어 운영을 배웠습니다. 반년 후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뉴미디어 회사를 차렸고 지금은 지역의 창업 강사가 되어 더 많은 사람에게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예감이 일찍부터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타고난 예지 능력과 역경을 딛고 성장하는 힘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관문을 만나면 그들은 보통 묵묵히 마주하고 스스로 출구를 찾으며 의지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행동으로 운명을 바꾸어 나갑니다. 마치 암초가 파도를 마주하며 묵묵히 견뎌내지만 끝내 우뚝 솟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학문이자 복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민감하고 기운에 대한 감지가 강합니다. 당신이 그에게 진심으로 대하면 마치 거울을 보듯 당신의 진심을 그도 느낄 것이고 기꺼이 화답할 것입니다. 당신이 거짓되고 가면을 쓴 채 말한다면 그들은 한눈에 꿰뚫어 볼 것입니다. 친구가 되기보다는 전생의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저 통제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으며 공감과 존중을 주기만 한다면 그는 당신에게 다가올 것이며 당신이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은 종종 그 어떤 관계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등 뒤에서 시비를 만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자주 화를 내지는 않지만 일단 간파하고 나면 묵묵히 떠나기를 선택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정적인 기운과 얽히지 않고 오직 올바른 사람과 일, 사물에만 마음을 쏟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해바라기가 영원히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교의 이치로 볼 때 바른 사람의 근간이며
발가락의 특별한 모습은 종종 영혼의 깊은 소식을 감추고 있습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영적 차원이 비교적 높은 자의 상징이며 천명을 받은 사람이요, 수호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사람을 해친다면 그 과보는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기회나 복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남성이 동료 한 명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군다고 오해했습니다. 동료가 업무 중에 고의로 자신을 겨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등 뒤에서 동료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험담을 했습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회사 고위층에서 한 사람을 승진시키려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 동료가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인품도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면 그는 뒤에서 소동을 피운 것이 발각되어 동료가 승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오히려 해고당했습니다. 더욱 공교로운 것은 그 동료의 발 모양이 바로 둘째 발가락이 눈에 띄게 튀어나온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야 비로소 자신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해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과 하늘의 이치 사이의 연결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보호받고 있으며 전생의 공덕을 지니고 와서 사람들을 돕는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불경한 것은 곧 우주에 불경한 것이요, 자신의 복덕에 불경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 바로 둘째 발가락이 긴 그 사람이라면 부디 스스로가 범상치 않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공작처럼 자신의 깃털을 뽐내며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빛을 감추며 지나치게 억누르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어떤 전환을 완성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어떤 업력과 흐름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들의 의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직감은 종종 옳습니다. 나침반이 늘 남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불안할 때는 조용히 앉아 명상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하십시오. 경전을 읽으며 글자가 주는 힘을 느껴보십시오. 대자연을 가까이하며 산수 속에서 심신을 이완하고 내면의 기운이 흐르도록 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운은 많은 사람을 끌어당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도움을 청하러 오고 어떤 이들은 당신의 기운을 빨아들이러 옵니다. 마치 길 잃은 이가 방향을 찾고 등나무가 큰 나무를 감듯이 말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선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당신이 이번 생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 중 하나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것은 재물운, 직업운, 그리고 감정운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재물운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돈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돈이 천천히 들어오되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들은 횡재형에 속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하룻밤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적형에 속합니다. 마치 꿀벌이 조금씩 꿀을 모으듯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마침내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운세가 현저하게 반전되며 만년에는 재정적으로 자유롭고 복이 두텁습니다. 직업에 있어서 그들은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기에 딱딱한 공무원 체계나 매일 정해진 대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직업, 창의적인 컨설턴트, 교육, 심리치유 등의 방향이 더 어울립니다. 스스로 인생의 리듬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놀라운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준마가 초원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그들은 정이 깊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붙어 있기보다는 물질적인 위로보다 정신적인 교감을 더 좋아합니다. 두 사람이 사상적으로 잘 맞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만약 올바른 사람을 만나면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지만 일단 배신을 당하면
단호하게 떠나며 절대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감정관은 순수하고 직접적이며 모호한 것을 싫어합니다. 맑은 샘물처럼 한눈에 바다까지 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대 관상학에서는 발가락이 단정하면 명리가 범상치 않고 둘째 발가락이 첫째를 넘어서면 금명의 하늘에 기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둘째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을 넘어서면 그 운명의 하늘의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옛사람들은 관상을 볼 때 얼굴만 보지 않고 손발도 보았습니다. 발바닥은 뿌리요, 발가락은 가지입니다. 가지가 길게 뻗었다는 것은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하며 운명이 통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발가락은 사고와 결정을 주관하므로 그것이 두드러진 자는 마음이 민첩하고 주관이 뚜렷하며 지도자의 명을 탁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씨앗이 반드시 하늘을 찌르는 거목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태국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발가락이 유난히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남다르다고 느꼈지만 어디가 다른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라서 옷가게를 열었지만 경제 불황을 만나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식당을 열었지만 주방장 문제로 또 잘 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사업 기복을 겪었지만 늘 어려운 관문을 넘고 또 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 한쪽이 골절되어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온 한 풍수사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녀의 발 모양을 본 후에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 발 모양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요. 당신은 여성들의 창업을 돕고 지역 사회 경제를 이끌어야 하오. 그녀는 집에 돌아와 그 말을 깊이 생각하고 매우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성 창업 교육에 뛰어들어 창업을 꿈꾸는 여성들에게 지도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0명이 넘는 여성들의 자립을 도와 지역에서 유명한 희망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천명의 발 관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를 받으면 남다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둘째, 발가락이 긴 사람들은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전생의 공덕과 수행에서 비롯되었으며 아마도 고승, 왕후, 의원 또는 세상을 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현생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입니다. 만약 당신 자신이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면 부디 자신을 잘 대접하고 자신의 가치를 얕보지 마십시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옥이 귀하게 여겨져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 당신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또한 존중하고 아껴주십시오. 좋은 인연이 나쁜 결과로 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하늘의 뜻입니다. 사람을 알아보고 관상을 아는 것은 곧 운명을 아는 지혜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귀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선정명심입니다. 저희는 매일 더 많은 명리의 계시, 인과의 지혜, 그리고 인생의 복덕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만약 당신도 매일 순조롭고 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작은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희와 함께 이 빛의 길을 걸어갑시다. 원컨대 오늘부터 당신에게 좋은 운이 끊이지 않고 귀인이 항상 함께하며 평안과 부귀를 누리시며 복과 지혜를 함께 닦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